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4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기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시벌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벌리는 아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정보경제학, 아는 것을 정보라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경제학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원리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는 것이고요. 자료를 마사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연구나 조사 따위로 해서 그걸 변형시켜서 우리가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데이터의 개념을 영어로 살펴보면 information은 knowledge obtained from investigation, study, or instruction.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함께 팀으로 만드는 그 보고서가 가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사용한 자료들, 그거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데이터는 뭐냐? Factual information such as measurements or statistics used as a basis for reasoning, discussion, or calcu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와 자료는 어떻게 다르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raw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음식의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포메이션은 음식을 만든 요리가 되는 것이죠. Data is raw, unorganized facts that need to be processed. When data is processed, organized, structured, or presented in a given context so as to make it useful, it is called information.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가치를 지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보는 그런 것들도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큰 가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들이 다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돈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과 편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짜장면 먹을 때도 짜장면을 먹는 편익과 내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했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거, 이것이 정보의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이 정보는 희소성의 개념을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정보, 이거 비대칭 정보죠. 그래서 asymmetry of information. 그래서 이 비대칭적인 정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기업이 어떤 비밀스러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그런 확실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두면 나는 2배, 3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가 돈이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시장 실패의 한 유형으로서의 정보경제학을 배우는 건데요.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의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this is a situation where there is imperfect knowledge. In particular, it occurs where one party has different information to another.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으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의 문제는 역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adverse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것을 고르는 일, 이걸 역선택이라고 해요. 개념적인 거고, 경제학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 계약을 할 때 누가 보험에 많이 들까요? 건강한 사람이 보험에 들까요?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이 보험에 들까요? 몸이 아픈 사람이 먼저 보험에 들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누가 먼저, 안전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먼저 들까요? 아니면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보험을 많이 들까요? 그래서 이 보험 시장에서는 보면은 위험이 더 큰 사람이 보험 계약을 먼저 들게 돼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을 할 때 주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게 돼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이 사회에서 계속 아픈 사람만 보험에 들고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만 보험에 들게 되면은 결국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보험회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보험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이게 돼 있어요. 나가는 건 보험금이라고 하고 내는 거는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회에 보험 시장이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중고차를 누가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파느냐? 주로 좋지 않은 중고차 가진 사람들. 중고차 5년 된 거 지금 1,000만 원에 판다. 이렇게 하면은 1,000만 원을 생각할 때 내 중고차는 정말 깨끗하게 안전운전했어요. 그런 사람은 1,000만 원에 팔기 아까운데 난 1,200만 원에 팔아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 잘 팔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 내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 가면 차들이 다 깨끗합니다. 겉모양은 정부가 속모양을 말하는 거죠. 속은 모르는데 겉모양은 뺑기칠 탁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사고 난 거 생각하면 이거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차인데 중고차 시장에 1,000만 원에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중고차 시장에는 나쁜 차들만, 마켓 오브 멜론이라고 하는데 나쁜 차들만 계속, 아까 보험 시장에도 아픈 사람이 나쁜 차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 사고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험에 들게 되면은 그 보험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론이 역선택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거제도에서도 역선택의 문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더 될 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verse selection occurs when there is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is unequal information distorts the market and lead to market failure.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서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에서는 market for lemon, market of lem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중고차 시장, market for used cars, 중고차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중고차 시장에 좋은 똑같은 연식의 차인데도 사고가 많이 난 차들만 중고차 시장에 들끓게 되고, 정말 깨끗하게 운전한 차들은 시장에다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중고차 시장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역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해이는 해이해졌다. 너 정신이 해이해졌구나. 나사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나 행위를 도덕적 해이라고.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죠.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이것도 도덕적 해이죠. 이거를 영어로는 moral이 도덕에 해저드는 위험을 추구하는 걸 해저드라고 하죠. Moral hazard is the concept that individuals have incentives to alter their behavior when their risk or bad decision making is borne by others. 그래서 이 moral hazard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 그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principal agent problem, 즉 주인 대리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인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에이전트, 대리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을 때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자신의 정보를 주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프린시팔은 주인이에요. 에이전트는 대리인이에요. 서로 간에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가 존재하죠. 그래서 주인은 에이전트에게 컴펜세이션, 월급을 주고 이래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모니터할 때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에이전트는 돈을 버는 만큼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즉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에이전트는 프린시팔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보이는 에이전트, 대리인의 행태를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대칭적인 정보를 대칭적인 정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더라. 정치인들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정치인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꼭대기에다가 CCTV 달아놓고 정치인들 업무 시간에 하는 일들을 다 국민이 보게 해요. 그러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못할 거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업무 시간만큼은 카메라 다 틀어놓고 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정부의 비대칭성에 따른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역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안 돌아가면은 실제 중고차 시장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똑같은 연식이라 할지라도 성능 테스트를 해요. 처음 신차로 나올 때는 똑같은 성능이었지만 5년 지난 중고차의 성능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전문 연구원들이 차의 사고 기록과 성능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성능이 똑같은 연식이면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5년 된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성능이 좋아. 그러면 아까 똑같이 1,000만 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1,200만 원 이렇게 써놓고요. 똑같은 5년 된 자동차인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거는 700만 원 이렇게 정보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게 되죠. 그러면 중고차 시장이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정보가 평등할 수 있도록 감추어진 정보 또 감추어진 행동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드러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정부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제 10원리 아는 것은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정보경제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거는 경제학의 시벌리. 이거는 하버드 대학의 맨큐, 그레고리 맨큐 교수님의 그 경제 원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10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미시경제학의 시벌리를 살펴보았잖아요. 여기는 맨큐가 이야기하는 경제학의 시벌리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 원. People face trade-off.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람들은 모두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건 상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듯이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를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해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트레이드 오프. 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치러야 내가 편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There's no free lunch. To get one thing, you have to give up something else. 이렇게 우리가 늘 선택하면서 희소성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scarcity of resource, 자원의 희소성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딴 거 못 하잖아요. 이 사이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trade-offs, 상충 관계라고 해요. Student starting time or leisure time. 여러분이 나가 당구 칠 수도 있는데 당구 치지 않고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나다. Starting time between two subjects.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 안에서 영어를 공부할까? 아니면 행정학을 공부할까?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Household deciding where and how to spend family income. 한 달에 월급, 여러분 한 달 용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쓰면 딴 데를 쓸 수 없어요. 이것이 트레이드오프라고. Society, 사회에서도 society in general is faced with trade-offs. 그래서 guns and butter trade-off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논쟁인데 gun이라고 권총을 gun이라고 그래요. 버터는 우리가 먹는 우유에서 나오는 버터 말하는 거죠. gun은 총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방비.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이 돈을 국방비에 쓸 것인가 아니면 버터, 사회복지비에 쓸 것인가. 그래서 사회복지에 돈을 쓰면 국방비에 돈을 못 써야 되고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쓰면 사회복지가 줄어든다는 그런 가설이 guns and butter trade-off. Promotion of service versus industry. 서비스 산업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industry, 이쪽 제조업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growth versus environment protection. 성장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 보호에 투자할 것이냐. 이것도 트레이드오프죠. 하여튼 우리 인생의 모든 거는 다 트레이드오프예요. 그런 원인이 다 어디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scarcity of resource, 자원의 희소성에서 나온다. 두 번째 맨큐의 원리는 opportunity cost is ever present. The true cost of a good or service is the cost of another good or service you give up. 제가 기회비용 설명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면 그걸 포기한 것이 있어요. 이것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내가 뭘 포기했지? 그 포기한 것으로 내가 선택한 가치를 알아요. Cost of college.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는 cost of tuition. tuition은 등록금을 말해요. tuition은 books. value of wages lost.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만 나오고 취직했다고 그랬을 때 포기한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4년 다니는 게 제가 1억 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등록금 700만 원, 74, 28, 3천만 원에 포기한 웨이지 해가지고 다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걸 포기하고 대학 4년을 다니니까 똑바로 다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opportunity cost의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marginal economics are most relevant. relevant 적절하다, 정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인생의 선택을 하는 방법은 marginal economics다. 한계에서 생각한다. 이런 문제풀이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it is changes made on the margin. That is small changes that are relevant in economic analysis and decision making.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BC 분석, benefit, cost,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도 가르쳐 드릴 텐데 여기서 늘 따져보는 거는 뭐냐면 한계에서 하나씩
끊어서 마지널한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레비뉴, 그래서 한계 비용,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 그래서 한계란 개념들이 경제학에서는 사용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버 4, incentive matter. 인센티브가 matter, 중요하다 그랬대. matter는 문제인데 문제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그랬대. People respond to incentive. 사람들은 monetary and non-monetary. 돈으로 주는 거든 돈 아니라 다른 걸로 주는 것이든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 incentive. 우리 보통 뭐 성과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인간은 반응하게 돼 있다. Management by Objectives, MBO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버드 대학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Objective,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 중심으로 목표 관리라고 하는데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고, 다섯 번째, trade makes everybody better off. 뭐라고요? 교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보게 한다는 거죠. No man is an island. 어떤 사람도 섬일 수는 없어요. Specialization and exchange increases production and welfare. 전문화와 교환은 우리 생산과 우리 사회 복지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가 이야기하는 comparative cost advantage, 즉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자유무역론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market economy is the most efficient system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 경제 원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경쟁과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즉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더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가격을 보고 이 물건을 더 만들 것인가 덜 만들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 사회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 가장 좋은 상태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된다 이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의지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시장 경제 원리고, 그것이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우리나라 이걸 택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자유무역주의를 또 택하고 있어서 전 세계의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반대로 커뮤니즘은 그렇지 않아요. 닫힌 사회예요. 닫힌 사회예요. 그리고 그 사회 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런 노력들은 inefficient, efficient하지 않다는 거죠. Central planning concept,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중앙 계획 경제는 has failed because it led to misallocation of resources, corruption, and efficiency. 자원의 어떤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 비효율성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시장경제 원리를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the price system, 가격 원리를 말한다. How does the complex market system not fall apart?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장 경제가 왜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느냐? 모든 기업가들은 profit, 즉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그 사이에 가격 시스템과 경쟁, 가격과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이 시장 경제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이론이 시장 경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government correct market externalities or market failures. 정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시장이 잘 돌아가면 좋은데, 그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있다. correct라고 하는 거는 올바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는 법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실패한 공공재의 영역, 사회복지의 영역, 공평성의 영역, 외부 효과의 영역 이런 데에 들어가서 correct 이것을 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government.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정부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못하면 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8번째로 가서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productivity. standard of living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수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수준, 잘 사는 수준은 어디에 좌우하냐? productivity, 생산성에 좌우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산성이에요. 동일한 8시간 일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일을 잘해. 그러면 난 2배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depends on productivity. 그래서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re very wide around the world. 이 세계 속에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있잖아요. 그 차이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productivity에서 나온다는 거죠. 물론 부존 자원, 호주 같은 나라 뭐 땅덩어리도 넓고 석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보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보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더 잘 살게 돼 있다. 그래서 productivity 이렇게 이야기. 나머지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구원리 이런 것들은 10원리는 요거는 이제 미시경제학의 원리가 아니고 거시경제학 또는 화폐금융론에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9번은 넘버 9. Prices are affected by monetary policy. 이 화폐금융정책, 즉 요즘은 화폐정책이 다 이자율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는 거 이제 화폐금융론이라고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10번째, society faces a short-run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그래서 inflation, 실업과 unemployment, 실업과 inflation, 물가 상승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제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필립스 커브라는 걸 만들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죠. 실업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작아들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지금 미국은 사실은 이 필립스 커브가 적용되고 있죠.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실업이 줄고 있어요.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9번항, 10번항은 굳이 뭐 꼭 알으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함께 나누는 건 미시경제학의 10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가격은 모니터리 팔러시에 영향을 받는다. 화폐금융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서로 간에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개념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어 한마디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The purpose of studying economics is not to acquire a set of ready-made answer to economic question. 정답을 얻으려고 경제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But to learn how to avoid being deceived by economists. 이코노미스트 경제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deceive,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탕발림으로 말하는데 그 말이 틀렸나 맞았나 우리가 판별하려면 경제학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조안 바이올렛 로빈슨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도 이제 경제학 기본 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경제신문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이해하고 또 한번 비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 가지고 미시경제학의 열대 원리, 10개의 원리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시장 실패론, 또 외부 효과, 시장 실패의 구체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공공재론, 외부 효과, 공공선택론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4장 강의 동영상은 두 번째 것은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강의 자료와 제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